외모를 비하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 학교 내 갑질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 10명 중 8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했는데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교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장님께서 나는 이제 곧 퇴직할 사람이고 그때까지 나는 원장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갑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사들에게 좀 폭언을 하거나 학교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최근 3년간 학교 내 갑질 피해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 8명꼴인 80.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0%는 외모나 신체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구체적인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학교 내 조직 문화가 비민주적이고 갑질이 만연함을 알 수 있으며 단설 유치원, 특수학교 사립 등의 단위에서 훨씬 심각함을 경기도 교육청은 권위적인 학교 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도 아직 있고 아직 부정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현장의 의견에 귀도 기울이면서 전교조 측은 조만간 도교육청과 갑질 피해 근절을 위한 협의회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전국에서 과밀 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교사가 자기 돈으로 비품을 사는 일도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책상이 교실 끝까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은 금세 10,000원입니다. 그나마 학생 1,200여 명이 3교대로 점심을 먹는데도 이렇습니다. 체육 시간이 겹치면 체육관엔 마음껏 뛸 공간도 없습니다. 과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학교를 지향하는데 미래형 학교에 소요되는 예산이 학생 수에 비해 교사가 적다 보니 기간제 교사 1명이 여러 과목을 메꿉니다. 지난주에는 1학년 수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4학년 수업이에요. 그럼 갑자기 사회, 과학, 음악 막 나오는 거예요. 사회를 지금 어디에 어떻게 나갔는지.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전체 학급의 71.5%가 한 반에 25명이 넘는 과밀학급입니다. 학교를 더 짓거나 교사를 더 뽑아야 하지만 학교 운영도 빠듯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앞 문구점을 찾았습니다. 필요한 비품을 사는데 지원되는 돈은 학기당 5만 원. 모자란 건 자신의 돈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거 살 것도 너무 많아서 이거에 살려면 또 중간중간에 나와서 또 한 번씩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 사비를 쓰기도 하고. 부족한 교육 재정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올해 교사 인건비 6,274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초중고교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경기도 학생 1인당 교부금은 878만 6천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25만 4천 원 적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코로나 이후 디지털 교육체계 확립, 그리고 미래학교 설립 등 교육 예산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밀학급과 학교 운영비 부족 등 여러 교육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 요즘 교원 능력 개발 평가가 논란인데요. 모든 교사가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작 그 평가가 교사들을 좌절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평가 내용이 어떻길래 좌절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사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라는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말이 많았죠. 교원들께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무려 5년 정도 유보되다가 겨우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 문항에 보면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란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자율서술식 문항에 굉장히 성희롱과 외모 비하와 욕설, 심지어 인격 모독에 이르는 정도의 자유서술식 문항이 넘쳐나고 평가가 네.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교사들의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것은 교권 침해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게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익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많은 교원분들이 말씀 주시지만 그러나 이 익명성이란 부분 때문에 법적인 대처를 하기에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충격을 받아서 뭐 정신과 치료받는 교사들도 있다 이런 호소도 나오는데 이게 혹시 처벌도 가능합니까? 진짜 이건 성희롱 뭐 성범죄일 수도 있는데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 누군지 밝혀낼 수는 없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자막에 나왔던 내용을 차마 이렇게 언급하기 어려운 정도의 네네.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받아본 교원 입장에서는 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텐데요. 하지만 그것도 요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익명성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그 내용을 받아든 교사는 공개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만 알아보는 내용으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적은이가 누군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흔히 생각하는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등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학생들 잘잘못 따져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건 뭐 일종의 교권 침해라고까지 볼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부가 학생의 교권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학교의 민원과 소송이 넘쳐나서 뭐 학교가 사법화될 거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학교생활기록부에 일단 기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사실 대학 입시가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기록부에 불리한 내용 혹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만약에 교권 침해 사례가 그대로 기재된다? 반드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줄을 잇듯 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행정소송이 줄을 잇는다라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잊을 수는 없는 건 소년법 등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겠는데요. 그 친구들이 아직은 성인에 이르는 완전한 의사평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는 시절에 이르렀던 실수를 계속 기재를 해서 대학 입시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저희 가족 중에도 교사가 있는데 이 생기부 적을 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군요. 참 금쪽이에 고통받는 우리 교사들, 그 교사들도 누군가의 금쪽이라는 거 절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외 사례 잠깐 좀 짧게 벤치마킹 해주실 거 없나요? 교권 침해가 워낙 극심하고 그리고 앞서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진 청소년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교사들의 피해도 극심하다 보니까 해외 사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외는 우리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건강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가 나서고 있고요. 미국은 교권 침해에 대해서 엄중한 대응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민형사 포함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훈육적 처벌권을 훨씬 강화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민사적인 혹은 형사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담임 맞는 걸 기피하는 정규직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권 추락이나 정체된 처우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선생님에게 지난 1년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학생들. 담임을 맡아 가장 보람찬 순간으로 꼽히지만 최근 담임을 하기 싫어하는 교사는 일부 있습니다. 이른바 담임 기피 현상, 떨어진 교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측은 교사를 되게 고소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하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내 제자를 어떻게 또 신고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담임 수당도 한몫합니다. 한 달 13만 원, 8년째 제자릅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담임 교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보람도 없고 그렇다고 적절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 지난해 전국 중고교 담임 11만여 명 가운데 기간제 교원은 27.4%, 10명 중 3명꼴입니다. 2013년 15.1%였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는 30%에 육박할 거란 전망입니다. 중학교는 28.5%, 고등학교는 26.2%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졌는데 일부는 담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도 책임감을 갖고 담임을 하지만 교육부는 2020년 책임이 큰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관측, 체감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교권을 보호할 장기적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